네, 안녕하십니까. 자, 구글 기반 클래스룸 배우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고요.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해서 이제 원격 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맞기는 맞지만 약간 웹 서비스에 좀 가까운 거라서 일단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집에서들 수업을 많이 들으시고 온라인 강의나 원격 수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좀 고군분투를 좀 하고 계신데 제 강의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플랫폼의 구글 클래스룸을 배우는 것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강의에서는 이제 좀 이론적인 설명보다도 약간 화면을 보여서 정말로 내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 생각을 하고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어떻게 만드는지 가상의 상황도 한번 만들어서 꼼꼼하게 한번 수업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이론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클래스룸이 뭔지부터 알아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죠. 다들 아실 겁니다. 구글이라는 회사가 학교를 위해서 개발한 무료 웹 서비스입니다. 일단 제일 큰 강점은 무료이고요. 일단 돈을 안 줘도 된다는 느낌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식백과에서 이제 갖고 온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제 설명과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없이도 과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그리고 그 과제를 배포도 하고 그리고 점수도 매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뭐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이런 걸로 이제 매길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학교 같은 곳에서는 이제 뭐 1번은 뭐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점이다 이렇게 좀 서면으로 즉 자필로 다 써야 됩니다. 또는 뭐 컴퓨터를 이용하셔도 또는 뭐 오프라인 쪽에서 좀 불편한 게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자, 이렇게 간단한 작업들이 많겠죠. 그런 작업들을 한 곳에 웹에다가 모아놓고 단순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일 수업과 복합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단일 단일 수업이라는 것과 이제 복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전부 다 단일이다 복수다 이런 단어를 다 많이들 쓰게 됩니다. 물론 뭐 다른 단어들도 쓰게 되겠지만 다 비슷할 거니까 설명 한번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단일 수업이라는 것은 약간 좀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1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은 누구냐 하면 선생님 이 이제 한 명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학생은 이제 n명이 되겠죠. 물론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많으면 1000명 정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들어오는 숫자에 대해서 컴퓨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용량의 숫자와 이렇게 네트워크 관련된 게 좀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고요. 약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많이 쓰냐면 뭐 학원이나 뭐 각종 대학교 뭐 이런 등등의 기관 등에서도 많이들 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수 수업입니다. 복수 수업은 일단은 뭐 영어에서도 많이 이런 쪽에서 나오겠지만 단수와 복수라고도 많이 하시죠. 복수 수업은 다대 다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이고 학생 또한 여러 명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쪽은 학교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일 수업과 복수 수업을 이용해서 클래스룸을 설명을 할 거고 저도 물론 이제 단일 수업은 어떻게 할 건지 복수 수업은 어떻게 할 건지를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저희 나라에, 저희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된 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초중고를 앞세우는 학교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학원,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영수 학원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예체능 학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학원도 요즘엔 좀 많죠. 그리고 각종 기타 자격증 학원들은 전부 다 학원으로 따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는 솔직히 뭐 강의, 교수님들에 대한 강의가 약간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와 학원을 나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엔터를 쳐서 여기가 아마 이제 복수 수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 같은 것들 단일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속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파일의 공유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라고 말이 나왔는데 교사는 가르치는 입장이고 학생은 가르침을 받는 입장입니다. 교사가 학생한테 뭔가 자료를 주면 학생도 그 자료를 보고 교사한테 주는 약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간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클래스룸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다양한 어플, 즉 앱을 결합시켰는데요. 구글의 다양한 어플들이 많은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유튜브도 당연히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엔드라이브 같은 네이버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도 접목시킬 수 있고 당연히 수업이기 때문에 캘린더 날짜도 중요할 거고 독서라는 문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결합 부분 그리고 시트와 슬라이드, PPT와 엑셀 같은 등들도 각자 이렇게 기존의 문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을 시켜놓은 게 구글 클래스룸의 약간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유의사항 또는 선생님이 만약에 클래스룸을 제작을 했었을 때에 대한 유의사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제일 큰데요. 데스크톱은 일단 뭐 가정에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PC방의 컴퓨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데스크톱 그리고 노트북 데스크톱도 좀 작고 노트로 생긴 컴퓨터를 말하게 되겠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있던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 PC에 대한 IT 기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휴대폰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좀 이렇게 IT 기기가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클래스룸으로 된 수업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제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클래스룸 자체가 학교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당연히 공지사항을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부터 할 클래스룸에 대한 강의도 마찬가지로 공지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당연히 본인이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들의 공지사항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클래스룸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얘들아 또는 과제가 올라왔으니까 보고 해야 된다 과제는 이렇게 등록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공지사항들은 정말로 좀 필독을 해서 클래스룸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알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참고사항인데요. 사실은 이제 구글 클래스룸 자체 내에서도 약간 많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각종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있겠죠. 뭐가 있어야 되는지 잠깐만 좀 알려드리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글자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에는 이제 한글 시리즈가 있죠. 한글 2012나 아니면 2020 등이 있고요. 그리고 MS 오피스에서 이제 제공하는 MS 워드 그리고 엑셀 등등이 이제 문서 작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질문거리가 있는데 엑셀은 문서 작성이 아니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사실 엑셀은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사실 엑셀에서도 문서 작성은 간단하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뿐만이 아닙니다. 약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워포인트가 제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 작성 프로그램들은 구글 클래스룸 자체 내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하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이제 자료를 업로드를 받고 해야 될 때는 약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좀 편합니다. 있어야 선생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뭐 이 프로그램들은 정말로 사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나도 깔아야 되나? 나도 설치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써놨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강점이 된다라고 써놨으니까 유의사항에 포함을 시켜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지 이유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뒷장에 계속 이거에 대해서만 강의를 좀 하긴 할 건데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솔직하게 많이 안 했었죠. 물론 뭐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좀 강력하긴 하겠지만은 유튜브 말고는 구글 클래스룸이 나오긴 나와서도 이제 별로 이제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었으니까요. 물론 많은 원격 수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가 2020년도에 굉장히 초반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보면은 약간 좀 질병인 것 같은데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원격 수업이 이제 활발해지다 보니까 구글 클래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IT 기기에 대한 활성화와 그리고 원격 수업에 대한 약간 중요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기초적인 부분이 아니고 계속 좀 발달이 되고 있을 거니까 미래에 대한 수업 준비도 아마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왜 구글 클래스룸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아까 한번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좀 약간 시작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약간 좀 많이 발달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원격 강의나 원격 수업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 2020년도부터 10년 이후나 또는 뭐 20년 이후에는 뭐 되게 좀 어렵게 말하자면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제 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저희 나라에서만 나오는 말일 수도 있고 각종 해외 언론 중에서도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런 것들도 조금씩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아 정말로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으시고 아 내가 이것을 배워두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두게 되면은 온오프 안에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수업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클래스룸을 제외한 각종 원격 수업 플랫폼이 많이들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등장은 지금 등장한 게 아니고 옛날에 등장을 했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구글 클래스룸 수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약간 원격 수업도 가능하지만 약간 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뭐 과제 이런 것들도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거 말고 요즘에 양대산맥으로 이루고 있는 게 줌입니다. 줌. 자, 줌 강의도 이제 조만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얘랑은 제가 다뤄봤겠지만 좀 달라서 아마 수업 자체 내용도 아마 다를 거라서 한번 보시면 될 거고, 물론 목적과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밴드라고 아마 모임 어플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할 때 네이버 밴드에 보면은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세 개 말고도 각종 원격 수업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에 쳐서 한번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의 앞에서 저의 강의를 들을 때 필요한 가상 조건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죄송하지만 과제가 좀 있으니까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 강의 시에서 필요한 가상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가상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진짜 상황이 아닌 가짜 상황에 대한 조건을 걸어두고 이제 2강부터 천천히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클래스룸은 선생님 모드, 학생 모드의 동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건 모드라는 말은 실제 있는 말은 아니고 솔직히 제가 수업을 만들면 저는 선생님 모드의 앞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강의하는 거고 또는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학생 모드로 입장에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수업을 만들었을 때는 선생님 모드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이트를 열어서 다른 아이디와 비밀번호 로그인을 해서 내가 수업에 참여해서 할 때는 학생 모드로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실제 수업처럼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일 수업과 복수 수업 두 가지로 진행을 할 거고요. 1대 M, 즉 학원 강사님과 대학 교수님들이 하는 단일 수업 첫 번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복수 수업은 N대 M, 즉 다대 다죠. 초중고 학교 선생님들을 위주로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강의는 아마 복수 수업이 첫 번째 될 것 같고 물론 학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 강사님 대학 교수님 두 번째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래스룸에서는 그리고 이제 과제를 내도록 퀴즈 같은 각종 컨텐츠들도 많기 때문에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들 등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도 같이 업로드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두 번째 강의 때는 제가 이제 스케치를 하긴 할 거지만,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이 강의가 종료되고 나서 바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은 좀 윤곽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컴퓨터 학원 선생님 아닙니다. 지금 컴퓨터니까 미술학원 선생님이에요. 내가 미술학원 선생님이니까 미술에 관련돼서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이제 수업에 대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짜야 됩니다. 뭐 첫 번째 강의는 뭐 동양화에 대한 이론 뭐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거죠. 학생들은 10명 정도 들어올 것 같고 선생님은 나 제외해서 2명 정도 더 있고 그리고 1강부터 5강까지 준비되어 있을 것 같고 이런 등등의 계획들 있죠. 이런 것들을 커리큘럼을 짜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날 강의할 때마다 스케치라고 항상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두 번째 강의 뭐 2강부터 스케치를 말을 쓰게 될 텐데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정말 두루뭉술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약간 정말 디테일하고 정말 좀 제대로 한번 좀 스케치를 짜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강의 때 제가 바로 이제 스케치를 짜는 방법과 설명들을 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될 거니까요. 오늘 수업 끝나자마자 아니면은 잠깐 영상 멈추시고 커리큘럼 좀 계획을 한번 짜보셔서 지금 저를 말합니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나도 클래스물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야겠구나. 나도 선생님이니까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아마 이 강의를 이해하는 데는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과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조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강의 종료했고요. 이제 다음 강의 2강이죠. 2강 수업 내용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룸에서 수업할 때 커리큘럼 스케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제에 대한 스케치를 제가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구글 클래스룸 진입해서 기초 화면에 대한 설명들을 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오늘이. 자, 구글 클래스룸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살펴보았고요. 원격 수업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인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강 마무리에서 드렸던 과제는 2강 수업 듣기 전에 꼭 고민해 놓으셔서 스케치를 좀 디테일하게 A4용지나 자신의 뭐 메모장, 저는 이제 메모장을 많이 쓰니까요. 메모장에다가 좀 정리를 하셔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강의부터 클래스룸 수업 본격적으로 열심히 들으셔서 꼭 잘 활용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